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비키정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국제기구 유엔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BBC 코리아는 앞으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한 시각으로 보도할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BBC 코리아 첫 방송, 리차드 김 기자의 오늘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누가 더 오래 가는지는 가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오늘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영공선을 넘어선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합당은 전날 총선에서 3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우리는 경제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의 크루드 자치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정부는 독립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라크 중앙정부와 이란 등 주변국은 독립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하고 나서 해당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다음 달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통해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北朝鮮の脅かしによって左右され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이에 대해 일본 야당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화산이 조만간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산 지하에서는 최근까지 하루에 수백 차례씩 화산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영국 메이 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메이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영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스티븐스 무누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24일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BBC 코리아 첫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키정입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조금 전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라며 누가 더 오래 가는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추가적 반응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지혜비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리 외무상의 이번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번 발언은 지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상공 근처까지 추격한 때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 며칠 동안 유엔 국제사회는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뤄지지 않기를 소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뜻을 보이면서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한 말이기 때문에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 폭격기들이 우리 영공을 넘지 않는다 해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유엔 기조연설에서 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리 외무상 기조연설 직전에 미국 전략 폭격기가 북한 동해 국제 공역에서 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백악관이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지혜비리 기자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 당분간 완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번 입국 금지 조치 역시 사실상 북한과 완전히 담을 쌓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지난해 12월 퇴임 전까지 세계 193개 국가가 활동하는 국제기구 유엔을 이끌며 양국의 갈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가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BBC 코리아와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은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흔히 말폭탄이라고 하죠. 북한과 미국이 공식 성명 등을 통해서 설전을 벌인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이번엔 국제사회의 우려가 유독 큰 듯합니다. 반 전 총장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네, 오늘 반 전 사무총장은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 북한은 모든 규범을 깨뜨리고 가장 강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쓰는 언사를 보면은 도가 매우 지나치다고 지적했는데요.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전직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긴장의 위기의 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냉전 시대 때도 소련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핵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은 안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발언을 보면은 핵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은 절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그 장소까지 제시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아주 지극히 위험하고 아주 협박적인 이런 위협적인 이런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유엔 연설만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왜 북한 핵 문제가 그토록 긴장 상태로 치달았는지 그것은 역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 이어서 나온 북한 측의 반응 그 모두 바람직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그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이 국제정세 전문가로서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대화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는데요. 반 전 사무총장은 사실 지금이 대화할 때는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군사 문제까지 포함해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꼭 군사적인 방법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워낙 군사적인 위협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나 세계 시민들 역시 결연하게 맞설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김영은 기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국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비키정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의 최대 휴양지인 발리섬의 화산이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BBC 코리아 황수민 에디터가 보도합니다.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산이 땅속 깊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궁산 지하에서 수백 차례의 화산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궁산은 1963년에도 한 번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500명이나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산이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임시 대피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발리섬은 대형 섬이기 때문에 섬을 떠나지 않아도 섬 동쪽에 있는 화산 주변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발리섬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nd das will ich noch hinzufügen, ist nach 12 Jahren Regierungsverantwortung durch die Union. 독일에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4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자리는 지켰지만 득표율이 낮아 앞길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메르켈의 정치 인생 케빈 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4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의 리더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메르켈은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동독으로 갔고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메르켈은 어려서부터 학업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는 15살 때 러시아어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라입치히 대학에선 우수한 성적으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 메르켈의 삶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독 신생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메르켈은 헬무트 콜 전 총리에게 발탁된 이후 여성 청소년부 장관에 이어 환경부 장관 등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의 첫 통일 독일 총리 등의 기록을 세운 메르켈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 또 한 번 최장수 지도자의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합당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33%를 기록했다는 점과 극우 정당이 제3당으로 의회에 입성했다는 점은 메르켈에게 또 한 번의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비키정입니다.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를 돌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요? 영국의 한 남성은 79일 만에 자전거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고전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감명받아 시작한 일이라고 하네요. 데이비드 강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마크 비몬트는 79일간 동고동락한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파리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일주를 완성하는 동시에 세계 기록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몬트는 태평양과 대서양 등 큰 바다를 비행기로 건넌 것을 빼고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14국가를 자전거로만 이동했습니다. 험한 산이 가로막아도 사막에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도 비바람이 불어도 비몬트는 페달 밟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최대 16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평균 386km를 달렸습니다. 비몬트가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아팠어요. 여정 도중에 3번 넘어졌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좀 더 제대로 배웠다면 안 그랬겠죠.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자명종이 울리고 새벽 4시에 자전거에 오르는 것을 반복했죠.
7월 2일부터 매일 16, 17시간을 달렸으니 정말 무자비했죠. 세계 일주를 마친 뷰먼트는 가족이 가장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70여일뿐 아니라 1년간 훈련하느라 저는 제대로 된 아버지도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들과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뷰먼트는 2008년에도 194일 만에 세계 일주를 끝내 세계 기록을 세운 적이 있지만 그 이후 뷰먼트의 기록은 여러 번 깨졌습니다. 그는 이번에 세운 79일 기록도 누군가 깰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전거 세계 일주는 더 이상 아마추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프로가 돼야 해요. 하지만 기록을 깨려고 하는 게 운동선수의 본능이 아닐까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기록을 깨려 하겠죠. 건투를 빌어요. 분명히 제 기록은 깨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하진 않을래요. 재밌거나 황당하거나 지구촌 이색 소식 리차드 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물고기도 각자 나름대로 복잡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 연구팀은 구피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를 연구한 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ome of them try to escape, others are more exploratory and bold. So there's quite complicated differences between them. 연구팀은 구피가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 놓여질수록 이들의 행동 역시 더 조심스럽게 변화했다며 구피 각각의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에서 짐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네덜란드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무게 4kg 정도의 물품이 떨어졌습니다. 이 짐은 도심의 승용차에 그대로 떨어졌는데요. 해당 승용차는 지붕이 파이고 뒷유리가 깨졌지만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나요? 일본 정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된 지 78년이 넘는 책이 미국에서 반납돼 화제입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도서관에 한 남성이 78년 10개월 전에 누군가 빌려간 책이라며 반납했는데 도서관 측은 이 연체료가 2,800만 달러에 달하지만 대출자가 반납을 하는 것을 깜빡한 것으로 보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차드 김 기자였습니다. (9월 26일) 한반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개성 28도, 함흥 26도, 청진 23도를 비롯해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 아침엔 매우 서늘하겠으니 출근길 겉옷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양북도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선 오후 늦게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엔 기온이 더 떨어지겠으니 체온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 먼 바다에서 크게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영어 English Language Training 시간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기초회화부터 실력자를 위한 고급 영어 표현까지 BBC 코리아 방송이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